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 알쓸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선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선우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정말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상기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정말 급격한 기온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워크샵으로 밀양의 영남알프스 천왕산에 지난주 이어서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갔잖아요. 네,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이제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곳에서 이렇게 네. 가니까 뭐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하지만 뭐 조금 아쉬웠던 건 네. 아름다운 풍경 뭐 절경이긴 했지만 음, 단풍이 진짜 조금 덜 들었더라고요. 맞아요. 뭐 녹색을 벗지 못한 나무가 많이 있어서 음, 뭐 울긋불긋 단풍이 예쁘게 된다 뭐 이러는데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네. 얼룩덜룩한 느낌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네. 아주 조금 아쉬웠었죠. 그 부분만 조금 아쉬웠던 거죠. 네네네. 정말 저희가 직접 가서 봤는데 그때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네, 정말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풍이 잘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지구 온난화와 뭐 이상기후의 여파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단풍은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면 활발하게 물들기 시작한다고 해요. 네. 가을의 건조한 공기 그리고 추운 날씨 때문에 엽록소가 파괴가 음, 되면서 뭐 붉은색을 띠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올해는 뭐 여름과 같은 따뜻한 가을 날씨가 뭐 11월 초에 있었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날씨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지기도 하면서 단풍이 온전히 물들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지구 온난화나 이상 기후가 이제는 정말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네,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눌 이야기는 대학과 관련된 소식이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대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지난 13일에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네. 발표를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마침이 오늘이 또 수능일이에요. 네, 올해는 또 재수생이 많다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11월 16일 뭐 운명의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번 수능 응시생은 뭐 총 52만 명 정도로 이 중에 재수생이 음, 16만 명, 뭐 네. 3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재수생 비율을 보였다고 하는데 뭐 재수생, 반수생 이런 N수생의 규모가 커진 이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네. 먼저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킬러 음, 문항 배제 방침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수능이 쉬워지진 음, 않을까라는 전망 때문에 네. 이런 N수생들이 많아지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 그리고 의대 열풍이 지금 식을 줄을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음, 많아지지 네. 않았나라는 어,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올해 수능은 이런 상위권 경쟁, N수생들이 보통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상위권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시험을 마친 학생도 있고 치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네, 정말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간은 이제 뭐 제2의 국어를 치르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음, 대다수는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일 것 같아요. 네. 뭐 어쩌면 차 안에서 우리 또 톡톡 동해안과 알쓸 톡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모든 수험생분들께 자랑스럽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네. 저도 사실 수능을 2번 오, 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재수를 해서 수능을 2번 쳤는데 이게 음, 뭐 처음이라고 뭐 어렵고 두 번째라고 조금 더 쉽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네. 둘 다 어렵잖아요. 네. 수능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뭐 1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에 매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네. 그 노력의 결과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잘 드러나기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52만 명의 수험생들이 이번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이유가 네, 뭐 대학 입시 때문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최근에 글로컬 대학 10곳이 지정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뭐 인서울 수도권의 대학을 선호하는 게 네. 현실입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도 정말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에 10곳의 글로컬 대학이 지정됐습니다. 음,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글로컬 대학이란 세계화, 글로벌, 음, 현지화, 로컬
네. 합쳐서 글로컬 음. 대학이라고 되는 건데요. 네.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을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 또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지방 대학을 2026년까지 총 30개 지정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업이 글로컬 대학 30이라는 네. 사업입니다. 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인 2023년에는 10개, 네. 내년도 10개, 그리고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5개 교 이렇게가 선정이 돼서 네. 총 30개가 선정이 되겠는데요. 비수도권 대학 30개 대학에 총 3조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그러면 5년간 1,000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죠. 이 현지화와 세계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됐습니까? 네. 혁신성과 성과 관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전에 15개 대학이 예비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15개 예비 대학 중에서 네. 대학의 실행 계획과 적절성, 그리고 지자체의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10개의 글로컬 대학이 선정이 됐는데요. 네. 통폐합을 조건으로 공동 신청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대학이 선정이 됐냐면 강원대 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부산교대, 순천대, 안동대 경북도립대, 네. 울산대, 전북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포항공대, 마지막으로 한림대 이렇게 총 10개 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아쉽게도 예비 지정됐던 광주의 전남대나 강원 연세대 미래캠퍼스, 경남 인제대, 충남의 순천향대, 그리고 경북의 한동대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시도별로는 강원과 경북이 각각 2곳으로 가장 많고 네. 부산, 경남, 울산, 충북, 전북, 전남에는 각각 1곳이 지정이 됐습니다. 네. 충남과 광주는 예비 지정에서 탈락을 했고 대구와 대전, 세종, 제주는 예비 지정 단계에서부터 명단에 든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경북 지역에는 안동대 경북도립대와 네. 포항공대가 선정이 된 건데 맞습니다. 네. 앞서 얘기해준 이 10개 대학이 선정되긴 했지만 네.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여러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자면요. 먼저 예비 지정 평가를 통과했던 통폐합 추진 대학이 네. 모두 본지정에도 통과를 했습니다. 네. 단독으로 통과한 대학도 대규모 학과 구조조정이나 무학과를 광역 모집, 즉 자율전공 선발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요. 네. 통폐합이나 구조개혁의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교육부는 어떤 대학이 가장 빠르게 또 문제없이 임팩트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대학 사회에 가장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킬지가 선정의 중심이 됐다면서 네. 지역 안배보다는 혁신을 우선 고려했다고 거듭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지역 안배를 더 신경 쓴 게 아니냐라는 네. 논란도 한동안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는 22일까지 탈락한 대학들의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최종 결과가 이달 말 각 대학에 안내가 된다고 하네요. 네. 최종 지정된 대학은 내년 2월까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세부 추진 계획을 보완하고 매년 연마다 성과 점검을 받게 됩니다. 네. 2023년 1년차, 2023년에 1년차로 보고 3년 차인 2025년에 중간 평가, 5년 차인 2027년에 종료 평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하다고 하면 국고를 끊거나 필요하면 사업비 환수에도 오.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특히 통폐합을 신청한 강원대 강릉원주대, 부산대 부산교대, 안동대 경북도립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이렇게 4곳은 1년 안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받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또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투입에 대해서 매년 200억 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추진 과제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당초에 올해는 50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추진을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면 희망하는 만큼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10개 대학이 정말 혁신과 변화를 네. 가져오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올해 선정된 10개의 대학에 이어서 2024년 내년에도 10개의 대학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내년 1월부터 바로 신규 음. 글로컬 대학 30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추진 계획을 발표할 뒤에는 4월에 예비 지정, 이어서 7월에 본 지정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하니까 모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동대가 떨어진 음. 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수도권 밖에서도 현지화와 세계화, 글로컬을 위해서 네. 열심히 달려가는 학교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단순히 인서울 또는 수도권, 좋은 대학 이런 대학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보다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고,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학의 진학을 통해서 더 큰 가치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2024년에도 또 대학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번에 떨어진 대학들도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도전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알쓸톡톡에서는 글로컬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선우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